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4월 초였죠. 원희룡 장관이 부천을 방문한 뒤 중동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더불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원도심 재정비 사업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성공적인 부천 도시균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오늘 깊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 의회에서 박찬일 의원과 광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희룡 장관이 다녀간 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네. 일기 신도시나 이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던 우리 부천시. 당시 좀 어떤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는지 또 쟁점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돌아볼까요? 네, 일단 부천시를 비롯해서 지금 5개 일기 신도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행보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고, 부천의 경우는 조금 다른 신도시와는 약간 다르게 원도시와 함께 개발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서로 이제 시장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도 직접 청취하고 또 현장도 네. 직접 방문하고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곳곳을 누비고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원희룡 장관도 문제사항을 좀 파악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시 일정 중에 지금 원미지구, 네. 원도심 지역도 방문 일정이 있었죠? 네. 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일기 신도시를 살펴보면서 특히 부천은 원도시와 신도시 간의 그 극간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하였고, 그래서 오신 김에 또 특히나 여기가 3080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또 지정된 곳이 많아요, 우리 부천시에는. 그래서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원미동 지역을 둘러보시러 왔는데, 이 원미동 지역에는 사실은 2007년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014년도에 한 7년 만에 뉴타운이 해제됐어요. 네. 그 해제된 이후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도시 그 정비법 등에 따른 뭔가 이렇게 계속 우후죽순의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빌라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의 그 지역을 정해서 2021년도에 3080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가 아직 추진이 안 됐어요. 당시에는 마치 바로 뭔가 추진될 것처럼 해서 그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2년여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추진위가 있고 또 네. 비대위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한 지역은 또 다시 추진을 약간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반된 의견들도 있는 그 한 곳의 지역과 지정을 해달라는 한 곳의 지역 한 3군데의 민원인들을 예. 다 만나면서 그 실제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에 그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좀 찾아보려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의 모든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떻게 될지는 좀 주민들은 다녀가셨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이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일기 신도시를 대부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부천 상황을 좀 깊이 본 사례라 저희가 좀 돌아봤습니다. 일단 그날 국토부에서 부천시에 와서 이제 협약도 했잖아요. 네. 그 협약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와 부천시의 협약이 아니라 LH와 부천시의 협약이었고 국토부가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에 좀 힘을 실어주고 조금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노후계획 신도시의 기본 계획을 예. 수립하는 데 협력을 하고,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개발, 그리고 노후 주거 환경이나 이런 정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할 것. 3번째로 부천시와 LH 간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운영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사안들을 협조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그런 협약을 부천시와 LH가 맺었습니다. 네. 네. 일단 당시에 이제 원 장관이 했던 발언 하나하나가 저희는 또 중요할 수 있는데, 당시 질문 중에 부천시의 특성 중 하나가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용적률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용적률이 220%로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불리한 조건인데,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겠는가? 뭔가 의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사실은 이 오늘 답하는 모든 사안들이 어떤 결정된 내용들이거나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가닥을 잡아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진 못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용적률 부분에 따르면 우리 부천을 제외한 지금 일기 신도시 네 군데를 예를 들면 뭐 군포, 성남, 고양, 또 안양 이 네 군데는 용적률이 지금 200% 미만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조금씩 참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 미만대로 현저히 떨어지는데 우리 부천시는 220%까지 용적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가 특례 조항을 둔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더라도 주민들의 체감하는 용적률의 비율과 또 용적률이 높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용적률이 높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또 시혜와 협의되는 기부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또 들어는 기회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이 과정들을 하려면 굉장히 고심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부천이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가셨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은 분명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어떤 용적률에 대한 일정 부분 이상을 좀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 교통이나 뭐 이런 데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500% 정도를 준다.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여타 지역 주거 지역에 대한 곳은 일종이든 이종이든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노후계획 도시에 관한 정비 관련 그 법률이 아직 국토부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위원회에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에 어떤 것이 빠지고 어떤 것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서는 뭔가를 일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화에 대해서 조금은 좀 특례 조항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행정적 절차나 간소화, 네. 용적률의 상향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과정들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대단위로 구성되는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위로 구성되는 블럭 단위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더 조항을 더 넣는다거나 특례 조항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 부천시에 이 조항을 대입했을 때 어떤 모양새가 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점을 껴안을 수 있을 거라는 모든 총괄적인 것을 다 고민해서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뉴타운이 법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법이 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오려가지고 그 원장관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노후계획도시라는 표현을 중간에 네, 정부가 네. 바꿔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기 신도시에서. 그 네. 얘기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원도심 등 노후계획 그 도시, 그러니까 노후 도심도 포함하겠다는 네. 얘기였고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이제 넓은 광역 개발로 하면서 그런 불리한 용적률에 뭔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들거든요. 이게 이런 장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까 권혜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통과되느냐가 우선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리고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자체별로 수립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또 노후계획 도시라는 말을 그런 용어를 쓴 게 신도시 자체의 인프라 개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주거단지나 네. 용적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접해 있는 다른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용어의 변경이 있지 않았는가? 뭐 이 정도의 미루어 짐작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당 상임위에 계류도 안 돼 있는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특별법이 아니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소규모 공공주택, 도심 공공주택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어떻게 잘 묶어낼 것인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낼 것인가 이것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후계획 도시의 지구 범위를 현재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한 100만 제곱미터까지 네. 확대해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법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원미지구도 다녀온 것 같고 네.
어디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중동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노후의 연수 뭐 이런 거를 많이 예. 기준 삼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된 이상. 근데 우리 그 20년 된 이상 단지를 보니까 한 49개 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예. 하는. 근데 되게 아주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뽑으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후화로 따지면 원도심이 그닥 높지 않은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그게 이미 빌라나 이런 새로 지은 주택들을 치고 올라온 그 평균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데이터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니까 원미동의 A라는 빌라는 40년 이상 된 곳이 수두룩박박하게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뭐 신곡동에 있는 뭐 극동 아파트 네. 이런 등등의 아파트는 이미 40년 된 훌쩍 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도심의 그 광역 단위로 묶는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문제 자체는 일단 법률에서도 지금 법률에는 이 원도심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일단 그걸 넣어야지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주변 인접해 있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광역단위단 자체로 이렇게 묶어내서 이제 함께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법률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법률에 좀 담겨야 원도심에 대한 그 노후 계획도 함께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분을 법률에 좀 넣어주세요라고 청원을 했고 그게 되지 않으면 원도심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건축, 재개발 또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기타 등등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하는데 그 사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안 되고 도심은 더 슬럼화되는 그 예. 불안정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계획 도시라는 게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일개 신도시나 그런 그 민간 주택을 포함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주변 인근 그 시 자체에 있는 지방자치 자체에 있는 사정의 여건에 따른 원도심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좀 포함시켜야지만 저는 옳다고 보고 네. 법률이 그걸 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저희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도심의 용적률은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30년 전에 그 40년 전에 그때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는 부천에 급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용적률 상향도 한번 대대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도시의 네. 불균형이 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좀 깨지고.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용적률은 상징적으로 뭐 최대 500%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네, 네. 모두 네, 500%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높은 그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적률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원도심에서 또 바라거나 아니면 고민하는 용적률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위치마다 다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따로 우리 케이스를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법 말고 지자체가 세우는 기본 계획 거기에 좀 세밀하게 담아야 할 텐데 용적률이라는 것을 한 숫자로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500%라는 말이 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네. 거에 언제까지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의 용적률에 관한 문제는 지구별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도심을 포함해서 신도시와 같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 꼭 필요하다. 용적률 상향이 꼭 필요하다라는 방향이 설정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뭐 지역의원이나 부서 그리고 각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좀 모아져서 네, 그렇게 좀 방향이 담기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뭐 법대로 일단 계속 보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또 원도심의 재정비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소규모 가로건축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이게 뭐가 좋은지 좀 솔직히 우리 주민들도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시간적으로 유리한지. 시간적으로는 당연히 기존 사업이 유리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들 보십니까?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률로 따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랑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이 네. 가고 있고 또 공공주택법에 따라 3080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 가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 제정되는 이 노후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또 노후도시는 이제 일기 신도시랑 함께 갈 텐데 사실 노후계획도시하고 지금 원도심의 개발하고는 사실 무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원도심이 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어.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원도심을 포함해 주느냐에 따라서 박차를 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도심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기 신도시가 되면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의 특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한 그날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도 조합원들이 조합장님들이 많이 네. 오셨어요. 근데 원성들이 너무 크신 거예요. 뭐냐? 아무리 조합원들이 막 애를 쓰더라도 안 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노후도시 특별법이 따른 뭔가 그 특례 조항들이 이것들까지 함께 끌어주는 좀 구심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예. 있었는데 아직은 그날 토론에서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원도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랑은 무관한 법률이지만 뭐 우리의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할 수도 없고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부천시 전체로 보아지는 어떤 도시계획을 예. 좀 시가 주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더라고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답답하시죠? 될지 예. 좀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노후개시 특별법을 언급한 이후에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시민 뭐 협치위원회도 구성하고 뭐 토론 자리도 늘고 있고 그 자리를 직관적으로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도 그렇고 네. 지금 외부 전문가 네. 총괄기획과라고 네. 하죠. 네, 네. 중앙대 송하엽 교수가 네. 들어와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논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관이 나서기 전에 훨씬 전부터 단지별로 뭐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준비되고 있는 단지도 있었고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고 시민 공청회를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전문적으로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조항들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만큼 공청회의 자리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단지별 요구가 또 다 각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특색이 있으니 그래서 그런 단지별로 지금 총괄 건축가와 부서가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단지를 다 한다는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시의 특별한 상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 이후에 우리 시가 제정하는 기본 계획에 얼마나 많은 거를 담아낼지를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조금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오를수록 더 잘 준비된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일단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법안이라든가 기준안에 대한 예고 또 내용들을 구체화하면서 그 부천에는 리모델링을 또 추진해온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현재도 지금 대여섯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단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또 어떤 모습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그 주민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관망하는 누구네 동네가 더 어떻게 잘 되나 뭐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기본 그 정비 계획에 따른 수립 계획을 용역 발주를 했어요. 예. 국토부가 더 먼저 했고 국토부의 그 일자에 따르는 우리 시만의 그런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했는데 다들 이제 뭐가 낫다, 뭐가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그동안에 리모델링 쪽이 조금 더 수월했으니까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뭔가 좀 더 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관망하는 자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원희룡 장관이 다녀가고 나서 어떤 분위기냐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우리 시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법률과는 별도로
우리 시만의 어떤 자체적인 수립과 어떤 기본 계획들이 잘 나와서 그 기대를 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